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7강 7번째 시간 커스텀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스텀 뷰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커스텀 뷰 가지고 커스텀 뷰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커스텀 뷰를 이용해서 점선면 그리는 거, 비트맵 쉐이더 등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뷰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알아본 거를 보면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액티비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이 화면을 갖다가 처음에 뷰 그룹 레이아웃을 잡습니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고요. 다음에 이 레이아웃 안에 뷰 그룹이죠. 뷰 그룹 안에 또 다른 뷰 그룹을 놓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위젯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뷰 그룹을 놨으면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또 뷰 그룹 놓고 또 위젯 놓고 이렇게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뷰 그룹과 그 다음에 여기는 위젯, 얘네가 어디 다? 얘 조상은 어디예요? 다 뷰에서 파생된 애들입니다. 그죠? 뷰에서 파생이 돼서 뷰 그룹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버튼 이런 위젯도 나온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또는 뷰들, 버튼, 텍스트, 에디트, 이미지 다 이런 거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즉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걸 우리가 가져다 쓴 것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직접 그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외에 우리가 사용자가 즉 개발자가 직접 직접 뷰를 얘를 직접 상속받아서 직접 나만의 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가 커스텀 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뷰를 생성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점선면 그리기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스텀 뷰 생성, 레이아웃 뷰 그룹을 이용하지 않고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 직접 뷰를 만들어 봅니다. 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은 액티비티 자바 파일에서 setContents vie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레이아웃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주로 이용했죠. 그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걔를 setContents view 파라미터로 가져와서 화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근데 커스텀 뷰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액티비티 자바 파일이 똑같아요. 얘는 자, 여기서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 직접 뷰를 만듭니다. 즉 XML을 이용하지 않아요. 커스텀 뷰 자바 파일로 뷰 클래스를 상속한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를 액티비티로 불러와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바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임포트를 해서 코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레이아웃의 폴더에 보면 액티비티 메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뷰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 하나 찍고 있겠죠. 자, 근데 소스 폴더를 보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약간 신기한 게 새로운 게 우리는 지금까지 setContents view 안에 int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r.layout main activity 언더바 main 얘를 썼었죠. 얘가 누구예요? 얘죠. 자, 얘를 갖다 불러다 썼는데 자, 얘 주석 처리되어 있고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커스텀 뷰를 쓴대요. 자, 커스텀 뷰가 누구예요? 얘죠. 이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 열어보면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고 오버라이드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온드로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캔버스가 매개 변수로 들어오고요. 그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컬러에서 그린색, 초록색을 칠해주고 있고 페인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페인터에다가 셋 컬러 해서 파란색 넣어준 다음에 이 페인터 레퍼런스 변수를 캔버스에 드로우 서클 원을 그리는데 페인트 속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일단 코딩할 때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메인 언더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 레이아웃 뷰 그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처리되어 있죠. 것이 아니라 커스텀 뷰 뷰를 상속받은 커스텀 뷰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온드로우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직접 우리가 뷰를 나만의 뷰를 만들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은 아무런 이제 관계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했던 예제 요거 열어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 가서 요거 그때 테스트한 건가 요거 자 하고 자, 셋 컨텐츠 뷰인데 얘 이제 안 쓸 거죠. 그래서 예,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자, 이 안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 잠시 좀 여기다가 일단은 널이 들어가려나요? 예, 널로 해서 일단 막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나만의 뭐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에디트 뷰 얘네들 다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위쪽에 뷰를 상속받아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얘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자, 클래스에서 다가 커스텀 뷰라고 할까요? 뷰. 자, 슈퍼 클래스 뷰를 상속받겠습니다. 자, 피니시. 자, 웹박이 뜨고 뭐라고 웹박이 떴는지 한번 보면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래요. 그래서 생성자 4가지 생성자를 다 만들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만들어 줘도 되고 일단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nDraw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구현을 다 할 거니까 슈퍼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메인 액티비티 왔습니다. 네, 닫을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 와서 커스텀 뷰 우리가 만들었죠. 얘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뷰는 new 커스텀 뷰를 하는데 컨텍스트 넣으라고 하죠. 컨텍스트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죠? 액티비티 파일에 파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 자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this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죠? 꼭 굳이 다 쓰고 싶으면 메인 액티비티 .this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커스텀 뷰 내가 직접 만든 뷰죠. 아직 구현을 안 했어요. 안쪽에 온드로우 구현을 안 했지만 커스텀 뷰를 바로 요 셋 컨텐츠 뷰에다 넣어주면 레이아웃 XML을 이용해서 만든 이런 뷰들 위젯들 만들듯이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이제 만든 거예요. XML 파일로 만들지 않고 클래스 파일로 만든 겁니다. 이 클래스 파일로 만든 것을 셋 컨텐츠 뷰 메소드가 화면을 쭉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코딩 잠깐 해볼게요. 자, 캔버스가 매개 변수로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캔버스에다 바탕 색상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드로우 컬러. 자, 컬러 색은 컬러 그린. 네, 녹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뷰를 만들었는데 뷰를 상속받아서 뷰를 만들었는데 뭐 모양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바탕만 어떻게 그린이래요. 그린. 그러면 초록색으로 화면이 쭉 채워질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구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타겟이니까 바로 시행됐을 겁니다. 구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시 저는 퍼즈 누르고 다 구동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 됐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콘솔 보면 인스톨레이션 안드로이드 EX APK가 설치되고 있다고 나오죠.
조금 기다리면 화면에 이제 그린색의 뷰가 나오겠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텍스트 뷰나 버튼, 에디트 텍스트 그런 거하고 똑같은 뷰입니다. 단지 우리가 많이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좀 촌스러운 거죠. 그럼 버튼이나 텍스트 뷰 이런 거 클래스를 갖다가 파일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열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이시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동그라미 정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캔버스에다가 나는 이번에 파란색으로 드로우 컬러를 했는데 캔버스에다가 뭐 드로우 서클을 한번 만들겠다. 드로우 서클을 만드는데 먼저 처음에 들어가는 값이 위치예요. 위치 어느 원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100을 주고 100, 100,100 x, y 100,100을 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나는 50으로 주겠다. 자, 다음에 페인트 속성을 넣어야 되는데 페인트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널로 주고요. 자, 페인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는 new 페인트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인트에다가 set 컬러만 줄게요. 이번에는 컬러.blue로 주겠습니다. 자, 이런거 페인트 객체를 만들어서 페인트 객체에다가 컬러라는 속성을 세트해줬어요. 파란색으로. 이 속성을 원을 만드는데 캔버스에다가 원을 그릴 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 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페인트 이번에는 set 컬러.red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또 그리는 거죠. draw circle 해서 이번에는 200, 70 정도 페인트는 위에서 다시 설정한 페인트. 첫 번째 페인트 객체를 구해놓고 나서 첫 번째는 파란색으로 컬러를 지정했고요.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빨간색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또 에뮬레이트에서 실행을 하면 처음에는 그린색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블루, 레드,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제대로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커스텀 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또 쓸 일은 없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마다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사실 없습니다. 기능 구현을 다 한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는 거, 텍스트 뷰라는 거를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일은 많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 하나씩 만드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제대로 다 나타나 있고요. 장표로 오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커스텀 뷰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 그걸 커스텀 뷰라고 하고, 커스텀 뷰 만들 때 중요한 점은 뷰를 갖다가 익스텐드해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온드로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뷰를 파생된 뷰를 셋 컨텐츠에 넣어주면 온드로우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어떠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뭐 해본 김에 이제 온드로우 안에다가 캔버스를 이용해서 점선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anvas.draw 컬러에서 컬러 그레이, 바탕을 그레이로 칠해준 거고요. 캔버스. 자, 페인트 객체 하나 만들어주고요. 페인트에다가 셋 컬러에서 레드를 줬습니다. 자, 페인트에다가 컬러 속성에다가 빨간색을 주어주고 드로우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 점이죠. 110, 110 X좌표 110, Y좌표 110에다가 여기 보면 조그맣게 빨간색 하나 있죠. 여기다가 빨간색 점을 하나 찍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페인트에다가 셋 컬러에서 옐로우, 노란색을 지정해 줬습니다. 다음에 드로우 라인이래요. 50, 50 여기서 시작을 해서 100, 100까지 선을 긋는 거죠. 노란색 선을 긋을 수 있고요. 다음에 컬러를 블루 파란색으로 줬습니다. 드로우 렉트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150, 10. 150, 10은 여기입니다. 이 점의 좌표. 다음에 250, 150. 여기 좌표. 250, 150의 좌표를 한 다음에 페인트를 줬어요. 그러면 또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셋 컬러 주는데 셋 컬러 이렇게 기본적으로 컬러에 들어있는 상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컬러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6진수를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16진수 통해서 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 잘라서 어떻게 RGB 값이라고 그랬죠. 이 앞에 두 개는 뭐냐면 알파 값,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반투명하게 50을 줬어요. 그러니까 드로우 서클을 해주는데 투명하죠. 그죠? 투명하게 200, 200, 200, 200이 여기 있죠. 여기 중심 좌표. 여기서 100 반지름의 크기를 100으로 해서 그 페인트 속성을 적용해서 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50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 그죠? 비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클립스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수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 수정을 해서 다 지울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지우고 얘를 아까 그레이라고 그랬죠. 네, 그레이로 바꾸고요. 다음에 페인트 객체 구한 것까지 그대로 가고, 다음에 빨간색 점이었어요. 그래서 레드 주고, 자, 캔버스에다가 점을 찍었죠. 아까 드로우 포인트를 했는데 어디 좌표값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좌표값 110, 110, 페인트 객체 넣어주고요. 자, 이러면 이게 점을 찍은 거고요. 다음에 페인트에다가 색 컬러에서 노란색 선을 그어볼게요. 노란색으로 다시 셋을 해주고 캔버스에다 그립니다. 드로우 라인. 자, 시작점에 x좌표, y좌표, 끝점에 시작좌표, y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0, 50에서 시작을 해서 100, 100에서 끝나라. 페인트는 페인트 객체 넣어주고요. 다음에 이번에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페인트 점 셋 컬러 그래서 이번에는 파란색 물감으로 채워주고요.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렉트. 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레프트 값을 150을 주도록 하고 탑을 10을 할게요. 150, 10에서 시작을 해서 사각형이 어디서 끝나냐면 250, 150에서 끝나고 페인트 객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서클. 에다가 16진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50% 알파값 넣어줬고요. 다음에 네,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뭐였죠? 서클 중심좌표 구합니다. 중심좌표 200에 반지름 100에 페인트 객체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할게요. 자, 다음에 실제로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커스텀 이용해서 페인트 객체하고 드로우 포인트라든가 드로우 라인을 이용해서 뭐 한 게 그 트래커 어플 많죠. 내가 다닌 곳 내가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갔다. 그럴 때 내 좌표를 GPS 수신을 받아서 계속 포인트를 찍는다든가 계속해서 라인을 그어줘야겠죠. 그럴 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 보니까 다 됐네요. 노란색, 빨간색 점, 그다음에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 그다음에 요 민트색의 그 반투명한 원까지 다 그려진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페인터하고 컨버스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어시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한 번씩 그때그때 해보시고요. 이거를 뭐 자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이런 메소드들이나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죠.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레퍼런스 문도 찾아보시고 하면서 하나씩 그때그때 익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 네. 자, 비트맵을 불러오는 거예요. 비트맵 불러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캔버스 드로우 컬러에서 밑에다가 라이트 그레이 좀 밝은색 그레이를 깔아준 거래요. 그 다음에 페인트 객체 구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미지니까 비트맵 객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후자의 방법이 조금 더 요즘에 많이 쓰이고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리소스 객체를 구해요. 그죠? 리소스 객체를 구해서 get resource에서 리소스 객체를 구하고요. 비트맵 드로우블이라는 객체를 또 구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위에서 구한 리소스에서 get drawable 요거는 이미지가 있는 위치겠죠. 드로우블 폴더에 위즈라는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지정해주고 나서 비트맵 드로우블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트맵 드로우블 객체가 구해지고요. 리소시즈 객체 구하고 비트맵 드로우블 구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비트맵 드로우블 객체에서 get 비트맵을 get을 해주면 비트맵 객체가 나온다. 비트맵 객체가 뭐예요? 요 이미지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비트맵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한 가지 있고 근데 코드가 조금 길어지죠. 리소시즈 구해야 되고 비트맵 드롭을 구해야 되고 거기서 또 get을 해서 비트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방법보다는 요걸 많이 써요. 비트맵을 구하는데 한 번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비트맵 팩토리에 스태틱 메소드 그죠? 데코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비트맵 팩토리 데코 리소스에서 get 리소스 한 다음에 뭐 실제로 이미지가 있는 그 파일명을 입력을 해주면 바로 비트맵이 나오고요. 캔버스에다가 캔버스 렉트, 캔버스 서클, 캔버스 뭐 드로우 라인 이런 거 했듯이 캔버스 점 드로우 비트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구한 비트맵 얘 또는 얘죠.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 이거 넣어주고요. 좌표 값이죠. 자, 이것도 간단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지를 어떻게 할까요? 사이트에서 구해볼까요? co.k닷컴이었나요? 도메인이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자, 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함부로 아무거나 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 있는 거 이미지 뭐를 쓸까요? 요거 써볼까요? 아, 이러지 말고 예제에서 그냥 가져올게요. 자, 탐색기를 열어서 실제 그 예제에서 결과물 예제에서 그냥 갖다 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이죠) 7-3 리소스에 네, 요거죠. 요거 컨트롤 C에서 이클립스에서 리소스에다가 그냥 컨트롤 V만 해주면 붙여넣기 해주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들어왔죠. 자, 요 이미지 쓰겠습니다. 자, 캔버스 열어놨고요. 캔버스에서 요거를 라이트 아까 라이트 그레이로 했고요. 페인트 객체 구했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비트맵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자, 이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좀 복잡해지죠. 코드가 길어지죠.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한 줄이면 끝날 것 같다가 세 줄까지 쓸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구해야 되니까 비트맵 객체를 선언을 해주고요. 비트맵은 비트맵 팩토리 점 데코 리소스에 있는 거를 가져올 거니까 리소스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get 리소스 메소드 호출해주고요. id는 r.drop을 with 요거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비트맵 객체 가져온 거예요. 어디 있는 거? 리소스에 있는 거, 리소스의 드롭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한 줄 코드로서 바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맵을 이용해서 캔버스에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 매개 변수로 들어온 녀석 캔버스 점 어떻게 드롭을 비트맵 해서 비트맵 위에서 구한 거 비트맵 주고요. 자, 그다음에 메소드가 요게 아닌데 조금 다시 할게요. 자, 비트맵 중에 메소드가 여러 개 제공되고 있는데 얘를 이용할게요. 비트맵하고 레프트 라이트 좌표값하고 페인트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은 비트맵 넣어주고 조금 뛸게요. C,에서 시작을 하고 페인트는 없죠 지금. 그래서 널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또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잘 불러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불러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간단하게 이용해서 비트맵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장표로 가볼게요. 그래서 비트맵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쉐이더라고 해서 그라데이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더란 그라데이션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라데이션의 다양한 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왜 사용을 안 하냐면 너무 유치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 전문 툴, 포토샵도 있고 훌륭한 툴들이 많이 있죠. 그런 툴들에서 이미지 만들었고 오지 굳이 여기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일은 거의 없는데 코드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페인터 객체 구하고요. 페인트에다가 안티알리아스를 준 거는 여기 요런데 곡선 부분에 찌글찌글하게 표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안티알리아스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인터 셋 쉐이더 그죠? 라이너 그라디언트래요. 그래서 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라인으로. 그죠? 그래서 레드 그레이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되는 거. 다음에 그린 옐로우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좌표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좌표값 0,110에서 어디 100,210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0,0이겠죠. 여기가. 자, 다음에 컬러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옐로우, 노란색, 블랙, 블루, 레드, 파란색, 레드. 그래서 여러가지를 셋 쉐이더를 할 때 이렇게 컬러즈라는 이런 배열을 넣었고 색깔을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서클 그 위에서 정한 컬러 값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때 아니면 동그라미를 그릴 때 각각 페인터를 넣어서 이렇게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뭐 유치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면 힘들죠. 색도 유치하고 색깔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로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프로젝트 성격상 꼭 이용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레퍼런스 문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그 구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비트맵 쉐이더는 어떤 모양을 계속 반복하는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패턴 쭉 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맵 구하는 거 우리 방금 했었죠. 비트맵 구하는
그 요 비트맵 팩토리를 이용해서 비트맵 객체를 구하고요. 이미지 하나 구한 겁니다. 그 하나를 갖다가 셋 쉐이더를 이용할 때 비트맵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타일 모드를 리피트로 주는 겁니다. 반복되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클랩이 있고 미러가 있고 리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씩 그 주적이 지금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건데 하나씩 값을 주적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미러는 대칭으로 돼요. 얘는 반복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클랩 현상과 미러 현상, 리피트 현상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나마 위쪽에서 알아본 그라디언트보다는 간혹가다 종종 쓰이긴 해요. 뭐 바탕 같은 데다가 쭉 패턴을 깔아야 될 때 이럴 때 그때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용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감을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레퍼런스 문서나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외워봤자 뭐 거의 쓸모도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학습에 중요한 거는 텍스트 뷰나 버튼 이런 위젯을 우리가 갖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뷰가 있다, 이런 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커스텀 뷰를 상속받은 커스텀 뷰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뷰의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온드로우 메소드 안에다가 온드로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그 안에다가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요거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